서양인은 기독교적 사유체계, 아까 얘기했던 뭐 어려운 말로 뭐 동일률, 모순율, 뭐 배중률이라고 하는 그런 틀로, 하나의 틀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뭐 대부분이 그래요. 아닌 것도 조금 있어도 대부분이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게 쫄딱 망한 게 2차 대전 그 근처부터 19세기 중반에 서양 문명이 사실 망한 거예요. 가톨릭이요, 원죄가 있잖아요. 여기 가톨릭 신자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모임의 대표, 상임대표니까 이름 공개해도 되겠죠. 있습니다, 신부님이. 네, 임문철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저하고 같이 상임대표하는. 제가 임문철 신부님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정말 가톨릭 나빠요. 내가 그랬습니다. 왜요? 정말 옛날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인정. 가톨릭 인정합니다. 옛날에 뭐 온갖 나쁜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저 지금 가톨릭 욕하지 않아요. 왜? 좋아졌거든요. 언제? 1962년 3년을 기해서. 그게 제2바티칸 공회라는 건데, 바티칸에서 회의를 하고 자기네가 이제까지 했던 걸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럼 기독교의 키워드, 가톨릭이 됐건 개신교가 됐건 키워드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막 가르치는 거 줄이고. 그저 특히 중세 가톨릭적인 기독교 신앙, 현대 기독교 신앙 말고 중세 가톨릭적인 신앙을 줄이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그거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예요. 모든 걸 줄이면 로마 가톨릭의 모든 걸 딱 하나 줄이면 예수 믿어야 천당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다른 문화 다 깨부시고 기독교 막 집어넣었잖아요. 아메리카 가서 한 나쁜 짓 보세요. 아프리카 나쁜 짓 한 거 보세요. 동양 쪽에도 나쁜 짓 한 것들.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만 강요한 거잖아요. 근데 가톨릭이 1963년도에 교황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개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임문철 신부님께 그렇게 했어요. 당신네 정말 나빠. 자기네만 쏙 빠져나가고 개신교는 망하든 말든 더 나빠. 그러니까 그랬어요. 농담으로. 개신교도 좀 같이 끌고 가서 개신교에서도 같이 우리 선언합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같이 선언합시다 해야 되는데 가톨릭만 쏙 와가지고 교황이, 물론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교황이 선언한 겁니다만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좋아졌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제가 더 딴 얘기 막 하네. 이런 얘기가 더 재밌죠. 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가톨릭 믿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 참 잔인해. 왜요? 생각해봐.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성인, 가톨릭의 제도입니다. 성인이라는 만드는 제도. 성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근데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가톨릭에서 아주 훌륭한 어떤 신에 가까이 가 있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훌륭한 어떤 분, 자기네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된 분, 그분을 성인으로 다 추앙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자기의 본명으로 다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영세 받을 때 해줘. 옛날에는 무슨 세실리아, 무슨 이렇게 다 외국 말인데 지금은 김대건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저는 김대건입니다. 이렇게 김대건으로 해라 그러면 김대건, 이렇게 자기 본명을 바꾸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톨릭 믿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네 참 잔인해. 왜요? 성인된 분 대부분이 어떻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십계명질 하다가 죽은 사람 어디 가서 딱딱 잘라버렸잖아요. 뭐가지? 절두산 가봤어요?
저 울었어요. 예. 근데 십계명절 한다고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됐죠. 그리고 성인 반열에 올랐죠. 근데 이제 와서는 십계명절 해도 돼? 이야, 이거 뭐 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죠. 바뀐 거죠, 카톨릭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바꾼 거죠.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걸 카톨릭이 받아들인 거죠. 얘기가 또 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양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인식론이 공존합니다. 우리나라도 변별치가 있어요. 유교적인 거. 근데 석가 불교적인 융합치, 연결하는 구도도 동시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강조하고 어떤 분은 이걸 강조하고 그런 사회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어의 대표적인 변별지는 무엇인가? 이게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겁니다. 논어하면 그냥 그 생각하세요.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거다. 네, 군자와 소인을 나눈다.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이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번 암기라도 합시다. 아주 좋아요. 네. 자, 한자말을 한번 여기 써놨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군자 화이부덕이여 소인 동이불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군자 화이부덕이여 이여라고도 합시다. 시작. 군자 화이부덕이여 소인 동이불하라.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논어에서 공자님이 하는 말입니다. 군자가 사실은요,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맙시다. 공자도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공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 좋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예전에 진리를 말했던 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도 그대로 실천하자는 것이 그런 오류를 뭐라고 했죠? 다 잊어버리니까 강의하기는 참 편합니다만 해석학적 오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 어떻게 믿어졌던 것을 그냥 그대로 지금도 믿으려고 하는 것. 아, 덥죠? 저도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연기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도 그 시대에서 공자님 왕권주의자였어요. 왕을 이제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이 정치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 군자라는 말을 왕적인 어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날은 좀 다르게 좀 해석합시다.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해석해 보자고요. 훌륭한 사람. 근데 그렇게 해석해도 맞아요.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군자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작. 군자는 어울리되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지만 소인배는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동일하지 않은 다른 이들과 다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군자는 훌륭한 사람을 어울려요. 어울리는데 자기와 같게 만들려고 안 해요. 다른 걸 존중하면서 어울려요. 그런데 소인배는 내 것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도 억지로 여기 똑같이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막 해요. 그러면 저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죠, 맨날. 그래서 소인배는, 그래서 저는요, 그 윤리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군자 화이부동이요 소인 동이불하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어울립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존중하는 거죠, 서로 차이를. 근데 소인배는 어떻게든 똑같이 만들려고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만들려고만 해. 그러면서 싸워. 불화, 싸워요. 이거
사실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는 거죠. 저 자신도. 왜냐하면 저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주장을 할 때도 항상 내 주장이 틀렸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그게 이쪽이고, 아니야, 내 주장은 틀린 적이 없어, 저 사람만 틀렸을 뿐이야, 그러면 싸움질이죠. 나는 이 공자의 이 지적이 학문의 연구에서도, 우리 역사 연구에서도, 식민청산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인식 경향, 특히 조선조 이후니까 유교적인 거잖아요. 그 전에 불교도 있었지만은 조선조.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요? 머리 건강에 좋습니다. 문제가 우리 사회도요, 군자와 소인배를 나눠요. 여러분도 나누잖아요. 저 소인배 같은 놈들 나누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는 군자가 되길 원해. 우리는 군자가 되길 원해요. 소인배는 지향성에 우리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소인배는. 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화의 구성력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과 제 위에는, 저 위에 제가 항상 문화가 먼저라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네. 문화가 먼저 있는데, 먼저 있는 그것이 이런 게 이미 쌓여 있거든요. 군자 소인배를 나누고 우리는 군자의 길을 가고 소인배를 거부하는 의식이 우리 밖에 있어요. 그게 우리를 구속하고 있죠. 그럼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제가 유교는 이렇다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논어 2인편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자 유어의하고, 군자는 의로움, 정의죠. 정의를 일깨워주고, 근거, 요 유자가 무엇을 근거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유어의, 의로움을 근거로 삼지만, 일깨우지만, 이렇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소인배는 유어리라, 이게 근거를 삼는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군자는 손해보더라도 의로움을 따르려고 해요. 그런데 소인배는 의로움보다 자기 이익을 따지려고 하죠. 이또 히로부미 잘 알죠? 우리 역사 신민사관 청산해야 되니까 기분 나쁘지만은 안중근하고 많이 대비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동양의 평화를 말했어요. 놀랍게도 둘 다 평화를 말했어요. 이또 히로부미도 평화를 말했다니까요. 이또 히로부미가 전쟁을 말한 사람 아니에요. 평화를 말했어요. 안중근도 평화를 말했죠. 뭐가 다르나요? 이것만 보면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또 히로부미의 평화를 이익을 근거로 삼은 소인배지고, 일본의 이익을 우선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의로움을 근거로 삼은 군자의 길이 갔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만 이익을 얻을래 안 했어요. 그게 참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조선만, 한국만 이익 얻어야 돼, 아니에요. 함께 살자, 같이 살자고 했거든요. 동양의 평화지만 넓게 보면 함께 살아가자. 누가 소인배예요? 딱 봐도 여기가 소인배, 딱 봐도 여기가 소인배. 여기는 이러다 보니까 손해만 봐서 손해본 걸 맞아요. 솔직히 이 이익을 죽었잖아요. 손해만 봤지만 그래도 의로움을 근거로 삼잖아요. 이게 군자익이에요. 저는 일본의 현대 사상가 중에 한국에는 단 하나의 사상만 있다라고 한 책을 그 주제로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분이 한국에는 요게 아니고 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적 칠판이 없어서
아시죠? 리 말이에요. 리. 이치할 때 쓰는 이치. 의로. 그 하나 표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맞아요. 그게 좀 너무 지나쳐서 좀 문제긴 해요. 그러나 한국이 그런 점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그런데요, 논어 태백에 보면, 태백편에 보면은 요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어려운 한자죠? 요건 사람 이름이고요. 요임금 이름이고요. 요거 잘 모르는 한자죠? 예. 요거는 뭐 탕탕 알 겁니다. 요거 외외입니다. 외외. 높다 할 때 쓰는 탕탕은 넓거든. 정말 탕탕 이렇게 그런 느낌 나잖아요. 넓고 높다. 이거 높고 높다는 말이에요. 자왈 대제라. 아이고 크구나. 요지위군냐. 요임금이 임금 됨됨이가 야 크구나 그런 뜻이에요. 자, 다 이거 설명하려면 어려운 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공자가 말씀하셨다. 크도다 요임금의 됨됨이여 높고도 높도다 오직 하늘처럼 크도다 오직 요임금만이 그러하구나. 넓고도 넓어 백성이 할 말을 잃었도다. 높고도 높도다 그 성취한 꿈이여 빛나는구나 그 문화여 빛나는 문화여 환호 빛나는구나 그 기유 문장을 문화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문장이 그 문화가 대단히 빛나다. 요임금 때 순임금 때를 공자가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 서양은 에덴 동산 그 신라권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 동양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요순 시대로 간다. 이거예요. 논어도 결국 요순을 저기 올려놔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공자는 왜 이토록 요순 시대에 감탄했을까요? 여기 요임금이나 순임금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분들이 어느 시대에서 몇 년도 사람인지 정확한 거 저한테 물으면 제가 충치 맥힙니다. 딱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다만 제가 그냥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인문학적 그 공부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역사적 달달 암기하는 건 잘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자가 요순 시대에 감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공자는 훌륭한 왕이라는 데 집착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2500년 전, 2400년 전에 그때 공자님께서는 훌륭한 임금이라면 이래야 돼. 여기에 집착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순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 여기에 멋진 게 나오는 거죠. 주체와 세기가 나오네요. 또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거. 주체와 왕, 세계, 백성을 분리하는 걸 거부한 임금이에요. 임금이. 즉 왕이 백성을 지배한다는 분할, 왕은 나야, 백성은 저기 있어. 분할하는 걸 거부했어요. 이걸 공자가 대단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왕이 아닌 왕, 이것이 요순 시대의 표상입니다. 왕이긴 한데 왕이 아니야. 농사까지 지었거든요. 왕이 가서 직접 농사를 짓고 다 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자식에게 안 물려줘요. 권력을 주질 않았어. 나중에 요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밑에서 열심히 자기 수양을 해. 빨리빨리 갑니다. 그러면 성인군자가 돼. 훌륭한 사람이 돼. 그런데 여기서 스톱 안 했어. 여기서 스톱했으면 공자를 잘 모르는 거지. 한 단계 더 있어요. 여기 이걸 잘 가르치면 사회를 구현해야 돼. 훌륭한 사회를.
어떤 사회? 그걸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동이라는 말 종종 쓰죠. 대동사회 하는 거.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공자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대동사회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그걸 대동사회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개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예약도 잘 학습해. 그러면 점차 본인이 훌륭한 사람이 돼. 공자 시대로 얘기하면 노력해. 그러면 훌륭한 임금이 될 거야. 그 훌륭한 임금이 이 세상을 훌륭하게 만들면 돼.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각자 열심히 최선을 노력합시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아주 좋은 사회가 될 거야. 뭐 이런 뜻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자를 보면 땅은 현실 분명히 나눴어요. 군자와 소인으로. 그 군자의 길을 권장했죠. 그런데 목표는 요게 중요합니다. 목표는 조화를 선택했어요. 조화. 융합지로 이해해요. 대동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여기서 유교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기독교도 분리합니다. 유교도 분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본래 예수 정신, 내가 또 예수 전파하는 목사가 아니랄까 봐서 예수 전파하는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저 로마의 예수 말고 본래 예수 정신은 뭐냐면요. 예수도 나눴죠. 나누기는. 그러나 함께 살자예요. 함께 살자.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조화와 융합으로 갔어요. 그런데 공자도 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다 달라. 그러면서 그러나 목표는 다른 데로 살면 안 돼. 하나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있죠. 대동의 나라가 뭔가 궁금해지잖아요. 그걸 봅시다. 그게 공자가 그 얘기편에 보면 여기 얘기라는 그 이제 사서 5경 속에 있는데 예운편 거기에 9번째 장이죠. 거기 보면 예운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길어서 이거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대도가 통하는 3대의 영웅들이 정치하던 때가 있었다. 현명한 이와 능력인 의를 보아 신의를 강구하고 어울림을 도모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공경하지 않았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지 않았다.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치게 하고 장녀는 역할을 잘하게 했으며 아이들도 잘 자라게 하였다. 호라비와 과부, 고아, 독거노인, 병자들은 모두 긍휼히 여겨 부양받았다. 그러므로 간사함도 애타도 일어나지 않았고 도둑도 난족도 생기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바깥 대문을 닫을 필요가 없었다. 이를 대동이라 한다. 저 신부님, 예수님이 출가 때 이사야를 인용한 구절이 안 떠오르세요? 이거 딱 보니까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성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일반인으로 살다가 출가해요. 공생애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공생애로 들어가요. 근데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글을 읽는데 성경 중에 이사야라는 성경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니까요. 이사야를 펼쳐가지고 읽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래된 사람에게 전하고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까 읽은 거하고 뭔가 좀 닮아 보이죠? 안 닮아 보이나 봐. 자기 부모만 공경하지 않고 잘하고 호라비 과부 가난한 다 부용하고 도둑도 안 생기고 다 해서 함께 살. 결론은 뭡니까?
함께 살자는 거죠. 함께 살자. 여기도 함께 살자. 제발 이런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내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 구해서 같이 좀 살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자기 출가의 일종의 변으로, 출가의 대변하는 말로. 공자는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요? 대동의 세계는 주체와 세계는 다르긴 하다. 왕과 백성, 신과 인간은 다르다. 그건 맞긴 맞아. 달라. 그러나 주체가 세계 속으로 들어가. 주체가 백성 속으로, 왕이 백성 속으로 들어가. 사회적 약자 없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라. 이게 대동사회예요. 대동사회. 그러니까 차이 있는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식민 역사 얘기, 여기 역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얘기가 혹시 뭐 듣기 싫으실지 몰라도 처음에 우리 이제 이 몸을 만들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뭐 몇 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식민사관을 청산해야죠. 그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족사관이에요. 민족사관. 그런데 문제는 민족사관을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계속. 왜 싸워야 되냐는 거죠. 서로 의견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술적인 토론은 하되 난 다시 저건 안 봐. 이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틀렸나? 저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고 저 사람도 그래야만 민족사관이 발전하잖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요. 제가 1년 동안 이 모임을 이끌면서요. 제주도 말로 가르각산이에요. 민족사관. 가르각산. 딱 자기 소리만 해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민족 역사학자들에게. 자,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해 볼게요. 반도사관이 식민사관, 즉 우리나라를 자꾸 대륙국가가 아닌 반도국가로 막 줄이려고 했던 것들이 일본의 나쁜 그 식민사관이거든요. 우리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했던 거.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딱 걸리는 게 아주 교과서도 고쳐지지 않는 게 뭐냐면 고려시대의 그림이 저기 압록강 강변으로까지도 못 가요. 고려시대 그림 생각나죠? 그 저쪽 함경도 저쪽은 약간 잘린 이쪽만 고려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민족사관 하시는 분들이 다 그게 저쪽 압록강 너머 쪽이라고 다 밝혔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요렇게 경계해야 돼, 저렇게 경계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럼 그러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대륙국가였다는 것을 그걸 공통점으로 해서 합의 좀 봐라. 교과서라도 실으게.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그거 식민사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민족사관이 나몰라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경계선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학자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밖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고 좀 자주 만나고 좀 착해서 좀 어떻게 전 역사자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교과서도 좀 바뀌고 목소리도 한 목소리 내가지고 좀 하고 함께 대동하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쓴 말이 있습니다. 창립할 때. 우리는 식민사관을 거부한다. 극복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배타적 민족사관도 우리는 극복 대상이다. 민족사관을 존중하지만 자기만 옳다고 하는 배타적인 민족사관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창립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은 자기 걸 주장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군자의 길을 가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현상은 분리된 걸 인정하라. 그러나 삶의 실체는 함께 올려서 살아가 보자. 예,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건 넘어가고요. 이거 얘기에 대한 얘기했던 거니까 좀 이건 예전에 했던 얘기
예와 악의 조화가 대동의 길입니다. 예와 악의 조화가 대동의 길이에요. 예와 악은 서로 다릅니다. 나누죠. 근데 예와 악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와 악이 어울리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울리지 않으면 단점이 절대 극복이 안 돼요. 어울려야 단점을 극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의 단점은 악의 장점이요. 악의 단점은 예의 장점이거든요. 둘이 합쳐야 이게 훌륭하게 되는데 이거 갖고 싸우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걸 아예 안 다뤄서요. 요 악이 음악학자입니다만 음악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걸 뭘로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움. 요것은 선, 진선멸대 선, 예의범절 선. 요거는 미로 해석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것만 따지지도 말고 아름답고 추한 것만 따지지도 말라. 여기에 장점은 여기에 단점이에요. 여기에 단점은 여기에 장점이죠. 이게 조화가 필요한 거죠. 네, 이건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조금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변별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육아는 주체 세계 인식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분명히 육아는 변별지입니다. 나눕니다. 주체와 세계를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리만을 강조하면 소인을 배제해요. 소인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난한 사람, 이익만 자기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소인 아니에요. 그걸 배제하죠. 그런데 대동사회로 가면 대동할 것이냐, 대동사회로 가면 군자가 소인을 포용하게 되는 거죠. 왕이 백성 아우 저것들은 뭐 배우지도 못한 놈 이게 아니라 백성 농사꾼을 포용하고 자기가 농사꾼이 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요 박근혜 정권 당시인가 어느 교육부 서기관인가 이사관인가 어느 국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백성은 개돼지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서 녹음됐나요? 내가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공개됐어. 그 친구 엄청나게 뭐 징계 먹고 막 그랬지만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배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개돼지라는 거예요. 아, 기분 더럽게 나빴죠 그때. 그러나 본래 목표는 이거예요. 이 육아에서도 목표는 이거라고, 대동이라고. 그러니까 군자의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식민 역사, 식민 문화도 식민 역사에서 그렇게 냉철하게 하는 사람한테도요, 식민 언어로 들어가면 순해집니다. 왜냐면 자기가 쓰고 있거든. 만일에 그렇게 철저하게 가려고 하면 식민 언어를 다 쓰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 일본말 엄청 많이 써요. 일본식 발음으로 된 말이 아니라, 그거는 난 좀 버렸으면 좋겠지만 일본식 발음이 아닌 우리말인 줄 알고 쓰는 게 굉장히 많다고. 네. 철학도 우리말이 아니에요. 일본말이잖아요. 철학도. 그러면 난 일본이 만드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이 나쁜 짓한 소인배 짓거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걸 품어버려야 돼요. 품을 수 없는 건 짜로되 품을 수 있는 건 품어버려야 돼요. 도적을 너도 도둑질 하라 그러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건 막아야죠. 그러나 잘못을 회개하면 품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역사의 인식이든 뭐든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쉽시다. 이제 불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유교의 이제 역사 인식 문제하고 불교의 역사 인식 문제를 비교해서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강의를 끝난 저 밑에 가서 하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불교의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식론을 딱 정리하겠습니다.
현상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본다. 유교에서는 나눠져 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현상적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대동사회다. 융합이다. 이게 유교의 기본 틀이다 하는 거죠. 한국의 형식윤리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얘가 그 아름다운 미의 문제가 소홀히 다뤄졌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어요. 한 20년 전만, 20년, 한 10년 전만 해보세요. 제사 지내야 되고요. 뭐 시키면 이제 돌아오면 제주도는 더 심해. 아이고 며느리들 얼마나 힘들었어. 뭐 제사 음식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이게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네. 이젠 안 하고 막 어디 놀러 가고, 그다음 인터넷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사람도 생기고, 순서도 막 축약해버리고, 뭐 아버지 뭐 산소 모시지 않고 좀 이장해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또 분골 뭐 해가지고 더 저 어디 그 분양 뭐에다가 모셔버리고 뭐 벌초도 안 하고 막 가죠. 난 그걸 보면서요, 유교의 가르침이 강한다 한들, 불교의 가르침이 강한다 한들, 한국 문화 구조를 이길 수 없다. 왜? 한국 문화 구조는요, 급변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 뒤에 가서 나옵니다. 급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변화할 때 바로 바꿔버립니다. 일본은 못 바꿔요. 우리는 바로 바꿔버려요. 제가 2002년도에 일본 동경대학교에 가서 연구를 했는데, 갈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갈 때, 야, 돌아오면, 우리 그렇게 투표 그때 못했어요. 제가 가버릴 때 했으니까. 일본 우리가 1년 가서 갔다 오고 나면 우리 대통령은 이회창이겠네 했어요. 와서 보니까 노무현이더라고요. 우리는 확 바꿔요. 이회창이 그때 대세였어요. 근데 어떤 물결에 의해서 우리는 휙 바꿀 수 있는 구조적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식윤리 꽁꽁 쌓여 있어도요, 변화 한번 타면 바로 바꿔버리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틀이 중요하다. 그건 다음 금요일 날 강의합니다. 금요일 꼭 오세요. 궁금하시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불교 인신론. 우리 저 스님 여기 계신데요. 너무 많아요. 유교도 많지만요, 불교는 유교 몇 배. 연기법이 인연 12연기 사법이 고무상보와 열반 사성제 고진멸도 오은중도 업과인과 윤회 삼배 육계 새끼 무새끼 반야한 부상정과 따라 삼막 삼벌이 번뇌 108번뇌라고 들어봤죠. 공삼매 열반 해탈치냐 생각 떼게 되게. 아이고 많다. 그만요. 아이고 왜냐면 저도 깊이 공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제발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요 불교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이 방대한 걸 다 못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몇 가지 선택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천상천하 유화독전 3개계과 아당한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